지금 이게 줌이 이 컴퓨터가 지금 업데이트가 되고 나서는 줌이 확대가 지금 안 되는 좀 그런 문제가 있네. 일단 오늘 최대한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여기서도 지금 크기가 확대가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문제가 좀 있는데 최대한 활용을 한번 하면서 하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분들 일단은 최대한 활용을 크게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먼저 어, 한 가지 확인 좀 할게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 화면에 지금 이 잠시만요. 이 몰이라는 글씨가 되게 세로로 해서 이렇게 보이는 음, 잠시만요. 이 글씨 여러분한테 작게 보여요? 아니면은 글씨가 보여요? 굉장히 개미처럼 보여요? 작게 보이면 작게 보인다고 채팅창에 써 줄래요? 너무 작게 보여요? 채팅창에 써 주세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게 업데이트 되면서 잠깐 뭔가 이게 문제가 있긴 하네. 최대한 좀 쉽진 않겠다, 오늘. 최대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알겠어요. 고맙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첫 번째, 이 몰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 화학에서 몰이라고 하는 개념은 수를 세는 단위잖아. 수를 세는 단위. 그래서 몇 개를 말하냐면, 이 1몰이라고 하는 개념은 몇 개였냐면, 6.02 곱하기 10의 23 제곱계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걸 무슨 수라고 하죠? 아보가드로 수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럼 일몰계가 왜 6.0 곱하기 10의 23제곱계냐? 원소 중에서 요 탄소라고 하는 원소 있죠. 요 탄소의 원자량을 12라고 기준을 잡았어요. 원자의 상대적인 질량을 원자량이라고 하면서 그 탄소의 원자량을 12라고 기준 잡았단 말이야. 이 원자량을 12로 기준 잡았을 때 탄소라는 원자들을 이 바구니에다가 가득 담았죠. 가득 담아가지고 탄소 원자가 이 원자량의 질량만큼, 즉 10이라고 하는 양의 그람만큼이 됐을 때의 이 탄소 원자를 전부 셌더니 그게 몇 개가 됐냐면 6.02 곱하기 10의 23 제곱계다. 그래서 그 원자량의 g을 붙인 질량이 되는 탄소 원자 하나의 질량은 사실은 너무 작잖아. 이 너무 작은데 얘가 원자량의 g을 붙인 질량이 되는 그 개수, 그 개수를 몇 개로 잡은 것이다? 6.02 곱하기 10의 23 제곱계로 잡고 그것을 우리는 몇 몰이라고 한다? 1몰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념반에서 요 1몰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이 1몰이라고 하는 건 개수를 나타낸다. 몇 개? 6.02 곱하기 10의 23 제곱계를 의미한다. 음, 모든 뭐 원자든 분자든 상관없어요. 1몰계면은 전부 이만큼 똑같은 개수를 말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방금도 얘기했듯이 이 녀석의 1몰의 그람 질량을 알 수 있는데 1몰이 몇 그람이냐 그러면 얘의 분자량 보통 이제 화학식량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분자량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분자량이라고 하는 것은 원자량의 합이죠. 예를 들어서 수소의 분자량은 수소의 원자량이 1이기 때문에 분자량은 2가 되는 거예요. 어. H2O는 수소의 원자량이 1이고 일자리가 2개가 있고 산소의 원자량이 16이기 때문에 물의 분자량은 18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러면 수소 1몰 있으면 2g이고 물 1몰 있으면 18g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몰의 이 분자량에다가 1몰의 질량은 1몰의 개수가 차지하는 질량은 얼마냐? 그 녀석의 분자량에다가 g을 붙여주면 된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모든 기체들은 1몰이 갖는 부피가 동일한데 그 부피가 얼마냐면 22.4리터의 부피를 갖는다. 모든 기체라면 0도씨 1기압이라는 조건에서 모든 기체는 22.4리터라는 부피를 갖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법칙이 하나 나오는데 바로 무슨 법칙이냐면 아보가드로 법칙이죠. 아보가드로 법칙은 뭐냐면 이 동일한 공간 속에 기체의 종류가 다 다르다 하더라도 여기에 한 개가 들어 있으면 여기에 기체가 또 한 개 똑같이 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피가 같으면 기체들은 부피가 같으면은 결국에 그 안에 들어있는 개수가 같다. 쉽게 말하면 이거거든. 굉장히 오늘 중요하게 다룰 내용이 되겠거든요. 그래서 부피가 같으면 개수가 같다. 이게 바로 아보가드로 수의 정의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첫 번째, 첫 번째 1몰의 질량이라고 하는 거. 요건 우리가 아까 어떻게 했다? 1몰의 질량이라고 하는 건 이 녀석의 분자량에다가 g을 붙여주면 1몰의 질량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공식이 뭐냐면 m은 n분의 w다라는 공식이 나와요. 왜냐면 우리가 요 m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어떤 물질의 분자량을 말하는 것이고 요 w라고 말하는 거는 g의 질량을 말하는 것이고 요 n이라고 말하는 거는 그 녀석의 몰수를 말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탄소가 분자량이 12였잖아요. 자, 분자량이 12야. 그러면 12가 의미하는 건 뭐다? 1몰이면 몇 g이다? 12g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나온 공식이 바로 뭐냐면 m은 n분의 w.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이용할 거니까 이제 심화반이니까 이 공식을 꼭 기억해 주세요. m은 n분의 w. 첫 번째 공식 우리 이거 꼭 기억할 것이고 두 번째는 방금 이야기했듯이 자, 부피 기체에서 모든 기체에서 부피가 주어지면 결국에 그것은 뭐하고 비례하는 거냐? 그 안에 들어있는 입자 수. 왜요? 방금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부피가 결국에 같으면 개수가 같다고 했으니까 결국에 부피를 알려줬다는 건 그 안에 몰수의 비를 알려줬다는 거와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 여기 1리터가 있고 여기 2리터가 있다 그러면 기체가 들어있다라고 하면은 이 1리터와 2리터에 들어있는 기체의 몰수의 비 역시 여기가 1몰이라고 하면은 여기는 2몰이 들어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개수의 비가. 부피의 비가 곧 개수의 비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자, 그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남았는데 뭐냐면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오늘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올 건데요. 1g당 분자수. 자,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1g당 분자수. 자, 이 공간과 이 공간에 지금 기체가 두 개가 들어 있는데 왼쪽에는 왼쪽에는 A라는 기체가 들어 있어요. A라는 기체가. 오른쪽에는 B라는 기체가 들어 있어요. 왼쪽에는 A라는 기체가 들어 있고 오른쪽에는 B라는 기체가 들어 있어요. 자, 그런데 A 기체의 질량은 1이에요. 1. 분자량 1이라고 해 볼게요. A의 분자량. A 하나당 분자량이 상대적인 분자량이 1이고 B는 분자량이 2예요. 2. 이렇게 한번 해 볼게요. 그렇다면 1g당 분자수 A와 B의 1g당 분자수의 비는 얼마가 되냐라고 하면 결국에 이것을 어떻게 구하냐면 분자량의 역수예요. 분자량의 역수. 1g당 분자수는 분자량의 역수. 이게 무슨 말이냐?
1g당 분자수라고 하는 것은 같은 질량 속에 들어있는 입자수를 말하는 거잖아요. 같은 질량 속의 입자수를 비교하는 건데 A처럼 분자량이 1짜리는 B하고 같은 질량이 있으려면 A가 4개 들어있다면 B는 2개 들어있는 거와 똑같은 거죠. B는 하나의 질량이 2배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가벼운 녀석이 동일한 질량이려면은 개수는 더 많이 들어있겠죠. 이해될까요? A의 분자량이 1이고 B의 분자량은 2예요. 그러면 그 분자량의 역수를 해주면 그게 바로 들어있는 입자수의 B가 된다는 거지. 같은 질량 속에 들어있는 입자수의 B. 지금 여기 A가 지금 1자리가 4개 들어있고 오른쪽에 B 2자리가 2개 들어있으니까 질량은 지금 4, 4 똑같거든요. 그럼 동일한 질량 속에 가벼운 A가 B의 2배 더 들어있는 거죠. 이해될까요? 그래서 1g당 분자수 또는 입자수 이렇게 나오면 그거는 뭐의 역수다? 그 하나의 그 분자의 분자량의 역수가 곧 1g당 분자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요 세 가지 개념을 잘 이해하면서 우리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M은 N분의 W. 자,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 자, M이 뭐다? 분자량. N이 뭐다? 몰수. W 뭐다? 그람 질량. 기체에서 부피는 곧 뭐다? 몰수다. 부피는 곧 몰수다. 예, 아보가드로 법칙에서 기체는 종류에 관계없다. 같은 부피면 같은 개수가 들어있다. 부피는 곧 몰수를 알려주는 거다. 세 번째, 1g당 입자수라고 하는 것은 같은 질량 속에 들어있는 입자수는 분자량의 역수다. n분의 1에 비례한다. 될까요? 자, 이거 되는 걸로 알고 79페이지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인데요. 지금 잘 안 보이니까 선생님이 이거를 화면을 캡처해가지고 다시 그림으로 불러오기를 할게요. 이렇게 하면 불러와지려나? 네, 된 것 같네요. 그죠? 네, 이렇게 해야지 되겠네. 쉽진 않지만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다 보이죠? 네. 이 문제예요, 여러분들. 자, 이 문제는 뭐냐면, 0도씨 1기압에서 중요한 건 지금 질량이 모두 같대요. 문제 잘 읽어봐야 됩니다. 문제 힌트가 많이 나오거든요. 질량이 같아요. 질량이 같은데 여기에 세 가지 기체가 들어있는 거예요. ZX2, X2, Y2. 지금 여기 ZX2, X2, Y2가 들어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옳은 걸 골라라라는 건데 고르기 전에 우리가 짚고 넘어갈 내용들이 있어요. 그럼 그걸 한번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가나다에 들어있는 얘들의 부피를 볼까? 자, 지금 아까 선생님이 중요한 세 가지 있었다고 그랬죠. 첫 번째 이용하는 공식 뭐다? M은 뭐다? N분의 W다. 자, M이 여기서 뭘 말한다? 분자량을 말하는 것이고 W는 뭘 말한다? 그람 질량을 말하는 것이고 요 N은 뭘 말하는 것이다? 거기 들어있는 입자수, 몰수를 말하는 거다라고 했어요. 자, 두 번째, 부피는 곧 뭐하고 비례한다고요? 몰수에 비례한다 그랬어요. 부피는 곧 몰수에 비례한다. 자, 세 번째, 1g당 분자수 또는 입자수, 1g당 입자수는 결국에는 뭐에 비례하는 거다? 분자량의 역수다. 자, 이 세 가지 이해되실까요? 이 세 가지 가지고 이용할 겁니다, 무조건. 자, 그러면 가를 보면은 가의 부피가 11.2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영도씨 1개를 했기 때문에 얘가 몇 몰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몰수를 볼까요? 몰수? 몰수가 얘는 0. 분수로 그냥 할게요. 분수. 자, 얘는 몰수가 2분의
1몰이네. 그죠? 나는요? 22.4리터니까 몇 몰이야? 1몰이죠. 다는요? 1.5몰이네. 그치? 음. 2분의 3몰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이들의 지금 질량이 모두 같다고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결정적인 힌트인데. 자, 그러면 질량은 W라 했으니까 W를 질량 같다 했으니까 그냥 1이라고 놔 봐요. 아, 1이라고 놔도 되잖아. 왜냐면 우리는 여기서 분자량의 비를 구하려고 해요. 분자량. 왜? 우리가 n분의 w를 하면은 그게 곧 뭐라고? 분자량. 지금 이 첫 번째 공식 이용하는 겁니다. 분자량의 비를 구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 몰수분의 질량, 몰수분의 질량, 몰수분의 질량을 해주면 그게 곧 뭐다? 분자량이 되잖아. 그러니까 가의 분자량, ZX2라고 하는 녀석의 분자량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2가 되는 거고, 여기는 1이 되는 거고, 여기는 얼마가 되는 거야? 3분의 2가 되는 거죠. 그치? 그럼 여기다 우리가 다 전부 3을 곱해볼까? 3을. 그럼 분자량의 비 정수비가 얼마가 나오는 거죠? 6대 3대 2가 된다. 분자량의 비가 얼마가 된다? 6대 3대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찾은 거예요. 누구의 분자량의 비입니까, 이게? ZX2의 분자량이 6이고, X2의 분자량이 3이고, Y2의 분자량이 2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얘들의 각각의 원자량 찾을 수 있죠. X2가 3이니까 X는 1.5라고 할 수 있고 Y는 1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원자량 하나는요. 하나의 원자량. 물론 이거는 절대적인 원자량이 아니라 상대적인 원자량의 비를 찾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ZX2가 6이니까 여기 X2는 3이잖아요, 이게. 그럼 Z는 얼마가 되는 거죠? 3이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뭐도 찾은 거야? X, Y, Z에 뭐도 찾은 거예요? 원자량의 비를 찾은 거네요.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몰과 분자량 파트가 굉장히 어렵지만 어, 하다 보면은 쉬워요. 자, 볼게요. 기억 볼게요. 이걸 물어본다고 문제에서 반드시 분자량을 물어봅니다. 안 물어보는 경우가 없어요. 자, 분자량은 x2. x2의 분자량 아까 얼마라고 했어? 3이라고 했고 y2는 얼마라고 했어요? 2라고 했으니까 1.5배가 맞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자, 원자량. 방금 우리가 원자량의 비구했죠 Z는 3이고 X는 1.5였죠. 두 배 다 맞다. 그 다음에 용기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를 말했어요. 자, 전체 원자수는 어떻게 구할까요? 원자수. 우리가 여기 들어있는 얘의 분자수가 2분의 1몰. 자, 이거는 분자수잖아. 누구의 분자수? ZX2의 분자수. 그 다음에 X2의 분자수는 몇 몰이에요? 1몰이고 Y2의 분자수는 몇 몰이에요? 1.5몰. 2분의 3몰이잖아요. 그러면 원자수는 이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가 몇 개예요? X, ZX2는 3개잖아. 그러면 3을 곱하면 원자수가 될 거고 X2는요. 원자수 2를 곱하면 전체 원자수가 되는 거고 Y2는 2를 곱하면 Y2의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가 2개니까 그러면 거기 각각의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개수를 곱해주면은 전체 원자수가 되겠지. 그러면 얼마예요? 2분의 3, 2, 그다음에 3이 되겠네. 그죠? 그럼 다가 가의 2배가 맞네. 그죠? 그래서 답은 기억연결이 찾는 거예요. 아, 채팅창에다가 개인 채팅으로 선생님한테 좀 보내줘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이해되십니까? 이해되나요? 하면은 네, 이해됐어요 하는 사람들은 이해됩니다 써주시고 이해 잘 안 돼요 하는 사람들은 뭐 잘 모르겠어요. 조금 알겠어요. 한번 써줘 보세요. 선생님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지 알고 싶거든요. 네, DM으로 좀 보내주세요. 네. 오, 진짜요? 좋습니다. 네. 여러분이 이제, 아, 그래요?
네, 다행입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이해하실 수 있단 말씀이신 거죠. 네, 과반수 이상이 이 정도 수준에서 이제 이해된다고 하시면은, 이 정도 수준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아, 네. 네. 아예 막 도저히 모르겠다 이건 아니죠.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조금씩 이제 아쉽게 될 거예요. 네, 좋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이제 여름방학 때 우리가 개념 특강을 했었잖아요. 개념 특강 했던 거 들었던 사람들은 링크 있으니까 다시 한번 가서 살펴보고 복습하시면 되고요. 링크 없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어, 보시면 되겠고요. 음, 예, 요 정도 수준으로 그럼 이제 정의를 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좋아요. 그러면 다음 문제. 83페이지에 11번하고 15번을 좀 해볼 텐데요. 83페이지에 11번과 15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캡처해서 가지고 올게요. 음, 좋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이런 명언이 있거든. 지금 안 돼서 되게 하고 있어요, 제가. 다행입니다. 이렇게 해도 돼서. 네. 자,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에 11번인데요. 자, 항상 우리 오늘 세 가지 꼭 기억하고 갈 거예요. 계속 써볼게요. 자, 첫 번째, 분자량 M은 무슨 관계가 있다? N분의 W 관계가 있다. 예, 분자량은 그 물질의 분자량은 1몰에 해당하는 그람 질량이기 때문에 몰수분의 질량의 관계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오늘 선생님하고 10번 이상 볼 거예요. 10번 이상 보면은 어, 외우기 싫어도 그냥 외워져. 자, 근데 그냥 외우지 말고 이해하고 외우자고요. 자, 두 번째, 부피를 알려주면은 그건 뭘 알려준 거다? 몰수, 입자수를 알려준 거다. 기체는 무조건 부피가 곧 몰수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세 번째, 1g당 분자의 수. 가벼운 놈이 많이 들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같은 질량에서는 하나의 질량이 가벼운 애가 많이 들어있겠지. 같은 질량을 놨을 때는. 그래서 1g당 분자수는 결국에 뭐에 비례하냐면 분자량의 역수다. n분의 1이다. 요거 이제 세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할 건데요. 자, 11번 보겠습니다. 부피를 알려줬대요. 자, 부피 나왔다. 그러면 뭐 이용하라고요? 기체야? 자, 기체입니다, 여러분. 기체에서만 통하는 거예요. 이건 기체에서만. 기체인데 부피야? 그러면 부피는 결국에 뭐 알려준 거다? 몰수를 알려준 거다. 음. 자, 그러면 지금 원자수를 그냥 비교하는 거예요. 등호 또는 비교로 해서 원자수를 비교해라라는 건데 원자수를 하기 전에 여기에 들어있는 이제 분자수를 먼저 볼 거예요. 분자수, 우리가 몰수, n으로 표현해 볼게요. 몰수. 물론 여기 11.2니까 얘가 우리 0도씨 일기하면 0.5몰이에요. 22.4리터면은 1몰이에요. 5.6리터면은 4분의 1몰, 0.25몰이에요. 이 몰수를 이미 알고 있지 우리가. 0도씨 일기압이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써준 0.5몰, 1몰, 4분의 1몰이라고 하는 건 뭐의 개수예요? 몰수야. 몰수라고 하는 거는 뭐의 수냐면 분자수라는 거예요. 분자수. 누구의 분자수? 이 입자의 수. 이 입자의 수가 이렇다는 거지. 이 입자가 0.5몰, 이 입자가 1몰, 이 입자가 4분의 1몰이라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는 분자수가 아니라 원자수를 비교하라 했잖아. 그러면 이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NH3를 구성하고 있는 게 원자가 4개잖아, 4개. H2는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게 2개잖아. CH4는 이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게 몇 개야? 5개잖아. 그럼 원자수는 어떻게 하면 될까? 이 분자수에다가 한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수를 곱해주면 되잖아. 이 분자수에다가 원자수 곱해주고 이 분자수에다가 원자수 곱해주면 되겠죠. 이해되죠? 네, 그러면 가의 원자수는 2, 나의 원자수도 2, 아니지, 2. 다의 원자수는 4분의 5 이렇게 되겠다, 그지? 그래서 이제 가와 나는 같고 다는 작다. 이제 부등호만 비교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근데 우리가 문제에 따라서 이제 정확한 입자 수를 구해라가 아니라 지금 이 문제처럼요.
지금 이 문제처럼 그냥 비교만 해라 라고 하면 좀 쉽게 풀 수 있어요. 왜? 비교기 때문에 부피의 상대적인 비만 알면 돼. 음. 5.6을 우리가 1로 본다면 얘는 4가 되는 거고 얘는 2가 되는 거잖아. 왜냐면 결국에 이 부피의 비는 결국에 무슨 비라고 했어? 몰수의 비라고 볼 수 있으니까 2 대 4 대 1이 바로 분자수의 비잖아. 그 다음에 얘의 분자가 4개, 위의 분자가 2개, 얘의 분자 5개니까 4개, 2개, 5개 하면은 8대, 8대 5. 딱 정수의 비로 딱 떨어지니까 이 부등호 계산하기는 비교할 땐 이렇게 하는 게 더 간단하잖아요. 그죠? 소수나 분수 안 나오게 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부피의 비를 구해서 결국에 부피의 비가 몰수의 비다. 지금 2번 가지고 지금 이 문제 다 푼 거죠. 네, 기체는 부피 알려주면 개수, 즉 몰수 알려준 거다. 재밌죠? 네, 채팅창에 이해되셨으면 이해된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내줘 보세요. 네, 다음 문제 준비하겠습니다. 재밌죠? 자, 이 문제 간단하게 복습하고 이제 좀 어려운 문제 우리 풀어보러 갑시다. 한번 심한 문제 풀러. 자, 여기까지는 심한 문제는 아니에요. 자, 이제 지난 시간에 복습이죠. 우리가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 문제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세 가지 쓰고 지나가자.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세요. 첫 번째, 분자량은 뭐분의 뭐? 몰수분의 질량이다. 이게 한글로 안 써도 되죠. 자, 두 번째, 부피는 곧 몰수다. 세 번째, 1g당 분자의 개수, 분자 수는 뭐에 비례한다? 분자량분의 1에 비례하는 값이다. 이 세 가지 이용할 건데, 자, 지금 여기는 0도씨 1기압이기 때문에 이 부피가 곧, 자, 부피가 나왔다? 그러면 부피는 곧 바로 뭘로 바꿔줘라? 몰수로 바꿔줘라. 그럼 밑에다가 칸 하나 더 만들어서 몰수를 써주는 거예요. 자, A는 몇 몰입니까? 네, 1몰이에요. B는 몇 몰입니까? 네, 그거의 절반 2분의 1몰이에요. 자, 디귿은 몰라요. 자, 근데 여기 분자량은 M이고 질량은 W네. 그쵸? 그러면 여기 C의 몰수는 어떻게 될까요? 자, M은 N분의 W에서 음, M은 N분의 W에서 몰수는 뭐분의 뭐가 되는 거죠? 분자량분의 질량이 된다고도 할 수 있겠네. 그죠? 그쵸? 그럼 분자량 얘가 분자량이고 32가 분자량이고 8이 질량이니까 디귿 얘의 몰수는 4분의 1몰이 되는 거죠. 4분의 1몰이면 부피는 5.6리터가 되는 거죠. 21.4리터에 4분의 1이 되는 거니까. 네, 그렇게 찾으면 되고 기억은요. 자, 1몰의 질량이 17g이에요. 그러면 얘의 분자량도 17인 거지. B는요. 2분의 1몰의 자, 분자량이 44예요. 분자량이 44면 1몰이면 44g, 2분의 1몰이면 그의 절반인 22g이 되겠죠. 찾으면 되는 겁니다. 의미로 이해하셔도 되고 공식으로 접근해도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면 우리 한번 녹화본 다시 한번 보시면서 정리해 보세요. 이 세 가지 공식 가지고 계속 풀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제 고난도 문제 풀러 갈까요? 84페이지 볼게요. 84페이지 1번 문제 보겠습니다. 84페이지 1번. 자, 이제부터는 좀 문제가 어려워집니다, 여러분들. 자, 생각해 봅시다. 이 문제거든요. 네. 자, 표는 원소 A, B, C로 이루어진 분자 X에서 Z에 관한 자료다. 아보가드로 수, 우리가 알고 있는 아보가드로 수는 6.02 곱하기 10의 23제곱이지만 여기서는 아보가드로 수를 간단하게 그냥 6 곱하기
10에 23으로 해라 라고 계산하기 쉽게 이렇게 하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래 놓고 지금 x라는 분자와 y라는 분자와 z라는 분자의 정보를 줬는데 x를 구성하고 있는 분자식은 A2다 라고 준 것이고 y를 구성하고 있는 분자식은 A2B다. 그러니까 x를 구성하고 있는 x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는 A인데 A2로 되어 있는 게 x다라는 뜻이고요. 자, y라는 분자는 A2B로 되어 있다 원자 이 뜻이고 z라는 분자는 CB2로 되어 있다 이 뜻입니다. 네, 이렇게 지금 주어진 겁니다. 네, 그렇게 해놓고 여기 보면 결정적인 힌트가 바로 이건데 분자 한 개의 질량. 네, 분자 한 개의 질량이라는 건 A2의 질량을 말하는 거예요. 이 분자 한 개의 질량이 얼마라고 했냐면 3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 g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요 A2라고 하는 분자 하나의 질량이 한 개. 요거 한 개의 질량이 요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린 이걸 가지고 어떤 정보를 알아낼 수 있냐면 분자량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분자량. 자, 우리가 분자량의 정의 첫 번째 아까 m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n분의 w로 한다고 했어요. 자, m은 n분의 w다. 즉 만약에 내가 1몰에 그람 질량을 안다면 1몰에 해당하는 그람 질량을 내가 구했다면 그게 곧 이 녀석의 뭐가 된다? 분자량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한 개의 질량이 이거야. 그러면 1몰계의 질량은 얼마일까요? 1몰의 질량. 이건 어떻게 하면 돼? 1몰을 곱해주면 되잖아. 1몰이 몇 개로 하기로 했어요? 아보가드로소가 6 곱하기 10의 23. 요게 1몰이라는 뜻이거든. 요게 1몰이잖아요. 요게 1몰의 개수니까 1몰의 질량은 한 개의 질량, 한 개의 질량 곱하기 1몰계의 개수. 요거 해주면 이게 1몰의 질량이 되는 것이고 이 1몰의 질량이 곧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한 분자의 A2라는 분자의 분자량이 되는 거지. 즉 무슨 말이냐? 각각의 분자량에다가 요 각각의 분자량에다가 얼마를 곱해? 아보가드로 수 6 곱하기 10의 23 제곱계를 곱해주면은 그게 결국에 이 녀석의 뭐가 되는 거다? 분자량이 된다는 말을 하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분자량을 찾아보면은 얼마가 될까요? 그렇게 해서 분자량을 찾아보면 여기 밑에다가 분자량을 한번 써볼게요. 자, 분자량을 써보면 x는 여기다가 6 곱하기 10의 23 제곱하면 10의 마이너스 23, 10의 23 사라지면서 2가 되는 거고 3, y 같은 경우는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이거든. 그럼 6, 3, 18이 되는 거고 분자량이. 10의 23하고 마이너스 23 사라지거든요. z는요. 6을 곱하면은 44가 남아요. 그죠? 즉 뭐냐? 분자량이 2, 18, 44라는 거예요. 누가? A2가 분자량이 2라는 거고 A2B가 18이라는 거고 CB2가 44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분자량을 찾으면 방정식을 통해서 각각의 원자량을 찾을 수가 있죠. 어떻게? A2가 2니까 A는 얼마야? 1이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B는요. 여기 지금 A2B 더해서 18인데 A2는 2니까 B는 16이 되는 거고. C는요. CB2 해가지고 44니까 B가 16이니까 16 곱하기 2하면 32. 그럼 C는 얼마지? 12가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 우리는 뭐도 찾을 수 있는 거야? 이들의 원자량도 찾았네요. 되나요?
재밌죠? 자, 기억. 원자량은 C가 A의 12배다. 네, C는 12고 A는 1이니까 12배 맞다. 니은. 야, 드디어 이거 나왔네요, 여러분. 그토록 아까부터 외쳤던 뭐가 나왔어요? 1g에 들어있는 개수. 드디어 나왔다, 그지? 1g에 들어있는 개수. 아까 세 번째였죠? 1g에 들어있는, 즉 1g당 입자수. 분자수는 어떻게 구하라고 했어요? 뭐 분의 뭐? 분자량 분의 1. 분자량의 역수다. 자, 그러면 여기 니은에 있는 걸 갖고 와가지고 1g당 들어있는, 1g에 들어있는 분자수가 아니라 비원자의 원자의 개수를 y하고 z를 지금 비교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y라고 하는 녀석은 지금 누구죠? A2B네요. 그죠? z는 누구죠? CB2네. 그리고 얘들의 분자량이 얼마죠? 지금 분자량 우리가 구했잖아. y의 분자량은 얼마예요, 지금? 여기 18이라고 했고요. z의 분자량은 지금 얼마라고 했어요? 44예요. 느낌 왔나요, 여러분들? 사실 분자량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1g당 분자수의 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역수라고 그랬지? 뭐 분의 뭐가 되겠어요? 18분의 1대 44분의 1이 바로 뭐냐면 이 분자와 이 분자, 1g에 들어있는 이 분자와 이 분자의 1g당 분자수의 비가 이게 이렇게 된다고요. 분자량을 알면 분자량의 역수를 취해주면 그게 1g당 분자수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야. 왜? 이 1g당 분자수가 아니라 그 분자 속에 비의 원자수거든. 자, 그 분자에 들어있는 비원자수를 여기 A to B에는 B가 몇 개 들어있어요? 하나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A to B 분자가 18분의 1이 들어있다면 거기에 B는 하나 들어있으니까 B 원자는 1을 곱해주면 그게 B 원자 수의 개수가 되는 거고 CB2 같은 경우는 1g당 분자수가 44분의 1개인데 거기에 B라는 원자는 두 개씩 갖고 있으니까 2를 곱해주면 1g당 B의 원자수가 되는 거죠. 자, 응용하는 거예요. 자, 1g당 분자수는 분자량분의 1로 구하고 만약에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원자수를 구해라 라고 지금처럼 이야기하면 여기다가 그 한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개수만 곱해주면 그 분자에 들어있는 원자수를 곱해주면 전체 원자수가 되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얼마예요? 18분의 1 대 22분의 1이 되네. 그럼 이거는 22 대 18. 거꾸로 되는 거잖아. 그렇지? 22 대 18. 누가 22가 되는 거예요? Y 속에 들어있는 비원자수, Z 속에 들어있는 비원자수의 비가 22 대 18. Y가 Z보다 크다. 그래서 맞는 설명이 된다고요. 니은이. 좀 어렵죠, 여러분들. 처음 접하는 개념이라서 굉장히 어려울 거야. 근데 계속 반복해서 풀어야 돼. 될까요? 자, 그 다음 디귿. 디귿을 보게 되면 뭐라고 했냐면 기체 1g의 부피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자, 다 지울게요. 다 지울게. 필요 없는 거 다 지울게. 헷갈리니까. 필요 없는 거 다 지워요. 다 지웁니다. 지금 기억 니은 맞았어요. 맞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기체 1g의 부피. 자, 요거는 뭐를 비교하라는 걸까요? 부피는 곧 결국에 뭐라고 그랬어요? 부피는 곧 몰수라고 했잖아. 좀 아까, 그죠?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기체 1g의 몰수를 비교하라는 말하고 똑같네요. x하고 y의 기체 1g의 몰수를 비교하래요. 자, 몰수라고 하는 건 뭐예요? 분자수야. 자, 그럼 결국에 뭐야 이게? 1g의 분자수네? 1g의 분자수는 뭐 분의 뭐라고요? n분의 1이라고 했잖아. 근데 우리는 지금 x라고 하는 녀석의 분자량 구했죠? 2라고 했어요. 2. 그러면 1g당 분자수는 2분의 1. y의 분자량은 18이라고 했어. 그럼 분자수는 18분의 1이죠. 그럼 누가 커요? x가 크지. 따라서 이것도 맞는 설명이 되는 거예요. 와, 어렵다. 그죠? 자, 이해되신 분들 DM 보내주세요. 아, 이거 무슨 말인지는 알겠다. 어, 네. DM 보내주세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직접 끝나고 일주일 동안 다시 풀어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다시 또 까먹어. 음, 네. 네. 이해가 돼요? 네. 그래, 그래요. 네. 지금 뭐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쉽지 않아요. 처음이니까. 하지만, 아, 지금 세 가지를 가지고 계속 지금 접근하는구나. 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도 아예 막 못하겠다 이건 아니죠? 네. 지금 여기 굉장히 어려운 파트라서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 이 정도만 해도 잘하는 겁니다. 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풀도록 할게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왜 이거를 집에서 한번 풀어보라고 했냐면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음, 한번 보고 오는 거랑 처음 이제 접하는 거랑 또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고 오라는 얘기 했던 거고, 다음 시간에도 내가 한 번씩 또 보고 오면 좋겠어요. 아, 쉽진 않습니다. 당연히 쉽지 않아요.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좀 더 확대를 해서 잘 안 보이니까 필요한 부분만. 네, 풀어보겠습니다. 자, 표는 두 가지 원소 A와 B로 이루어진 A하고 B로 지금 이루어졌다는 뜻이고요. 분자라는 거고, 가와 나가 분자라는 거죠. 근데 뭘로 돼 있다? A와 B로만 되어 있다. 첫 번째 힌트, A하고 B로만 되어 있다. 두 번째, 원자량은 A가 B보다 크다. 원자량이 A 원자가 B 원자보다 더 무겁다. 누가? 원자의 질량, 원자량이 이렇다. 뭐 이런 거지. A가 더 크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자, 그리고 표를 보면은 한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의 개수가 나온 거예요. 한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자의 개수. 그러니까 가는 두 개로 돼 있다는 거예요. 두 개로 이렇게. 그죠? 나는 네 개로 돼 있다는 거예요. 네 개로. 뭐 이런 뜻이 아니겠어요? 대충 보면은. 그지? 이런 뜻이야. 아이쿠. 음,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나왔냐? 분자량의 상대값이 나왔네요. 자, 이게 바로 뭘 의미하는 거냐? 자, 여러분, A하고 B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A로만 되어 있는 거, B로만 되어 있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A와 B로 이루어졌다는 건 A하고 B로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는요, 두 개의 원자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A하고 B로 되어 있대. 그러면 정해졌다 가는 거지. 왜? 가는 A, B네. 그쵸? 이렇게 찾는 겁니다. 아, 가는 A, B겠구나.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나를 또 찾아야 돼. 그치?
두 개로 되어 있는데 A와 B로 되어 있대. 화학은요. 문제에 힌트가 무조건 나와 있고 문제에 주어진 힌트는 무조건 이용해야 돼요. 화학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문제에 나온 힌트는 무조건 찾고 문제에 주어진 힌트는 무조건 사용한다. 그거 사용하지 않으면 안 풀려. 지금처럼. 자, 분자 A와 B로 돼 있으니까 가는 A, B다. 분자식이. 딱 나오지. 나는 어떻게 되냐? 자, 나는 4개래요. 4개. 자, A와 B로 되어 있는데 4개로 되려면 얘는 세 가지가 가능하겠다. 그지? 왜? A가 3개이면서 B가 하나 있는 놈. A가 2개이면서 B가 2개 있는 놈. A가 하나이면서 B가 3개 있는 놈. 이렇게 되겠네? 그죠? 어. 요거 3개 말고 더 있나요? A, B로 되어 있으면서 4개여야 해. 요거 3가지밖에 없죠. 그죠? 그럼 우리는 이 3가지 중에 누구냐 찾는 거야. 뭘 이용해 찾을까? 바로 여기 있는 분자량의 상대값을 이용해야 됩니다. A하고 B하고 하나씩 되어 있는 놈이 상대 분자량이 10이라고 해요. 그런데 A3B 또는 지금 방금 쓴 애들 여기 있는 애들 셋의 분자량의 상대값은 17이라는 거거든. 그럼 이 17을 만족할 만한 애가 이 세 개 중에서 한 놈밖에 안 돼요. 누굴까요? 이 두 번째 힌트를 이용하면 알 수 있어요. A의 원자량이 더 크대요. 자, 여러분 보세요. A, B가 분자량이 10이래. 그럼 만약에 A2, B2면은 분자량 얼마가 돼야 돼요? 당연히 20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A2, B2는 너 탈락이다. 그지? 왜? 17이어야 하잖아. 그러니까 얘는 탈락이야. 되죠? 거의 우리 IQ 문제 푸는 거예요. 맨사 퍼즐 푸는 거예요. 재밌잖아. 답을 찾아가는 겁니다. 보물지도 가지고. 자, 그다음엔 여러분 A3B는 어떨까요? 될까? 자, A3B의 분자량이랑 A2B2의 분자량이랑 누가 더 분자량이 클까요? A3B가 더 크겠지. 왜요? 원자 질량이 A가 더 크니까 A2B2보다 더 무거운 애가 하나 더 들어간 거잖아. 그럼 얘는 최소 20보다 더 커져야 되겠네. 이해돼요? 그죠? 예. 따라서 A3B도 탈락이야. 이렇게 찾는 거야. 그러면 나는 누구다? A, B, 3네. 답 나왔네. 이게 찾으면 거의 한 50% 끝난 거예요. 됐을까요? 됐어요. 자, 그러면 다 했습니다, 이제. 다 했다. 이제 얘가 누구고 얘가 누군지 알았단 말이야. 가는 A, B고 나는 A, B, 3다. 이게 주어졌다면 굉장히 쉬운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면 A하고 B 하나씩 이루어진 애가 분자량이 10이라는 거고 그다음 밑에 A 하나랑 B 3개랑 이루어진 게 17이라는 거잖아. 그럼 이걸 통해서 방정식이잖아. 2차 방정식. 이 B는 7이니까 B는 3.5라는 걸 알 수 있어요. B가 3.5면은 A하고 B하고 더해서 10이니까 A는 얼마예요? 6.5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뭐야? 각각 얘들의 원자량의 B가 되겠죠. 다 했어요, 이제. 아, 그래서 A가 더 무거웠던 거구나. 음. 자, 기억. 나를 구성하는 원자 수는 A가 더 크냐, A가 더 많냐, 원자 수가. 지금 A, B, 3니까 B가 더 많잖아. 그지? 틀렸네. 그지? B가 더, 개수가 더 많잖아. A, B, 3니까. 니은. 자, 나왔다, 드디어. 1g에 들어있는 B 원자수 나왔네.
자, 1g에 들어있는 비원자수는 1g당 B의 원자수는 어떻게 하라고요? 분자량분의 1에다가 자, 분자량분의 1을 하면 1g당 분자수가 되는 거잖아. 근데 그 분자수가 아니라 B의 원자수니까 그 한 분자에 들어있는 B의 원자수를 곱해주면은 그게 1g당 B의 원자수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가하고 나의 분자량의 B는 가의 분자량은 지금 10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얘는 10분의 1이 분자수고 나는 분자량이 17이라고 했어. 그럼 17분의 1. 요게 바로 뭐냐면 1g당 분자수였고 우린 여기에 지금 비원자수를 알고 싶으니까 가에 들어있는 B는 가는 지금 A, B고 나는 지금 A, B, 3니까 가에는 그 B가 하나 들어있고 나에는 B가 3개씩 들어있으니까 1g당 B의 원자수는 10분의 1 대 17분의 3이 되겠죠. 자, 그럼 요거는 10분의 1 대 17분의 3은 30대 어떻게 되는 거야? 170을 양쪽에다 다 곱해주면 되지, 그지? 음. 그러면은 17대 30이 되네요. 비원자의 수가. 그죠? 그러면 디귿 보기가 뭐야? 나가 가의 2배보다 크냐? 나가 가의 2배보다는 작잖아. 34보다는 작아지네. 그치? 따라서 닉은 틀렸다. 답은 디귿인데 AB5의 분자량은 가의 2.4배냐? 여러분 AB 즉 가의 분자량이 얼마예요? 10이고 AB2의 분자량이 얼마예요? 17이잖아. AB3 참 AB3 7 방금 여기 했던 것처럼 여기에 그죠? 그러면 AB5는 지금 AB에서 AB3가 되면서 지금 B가 2개 증가했잖아. B가 2개 증가할 때 7이 증가했잖아. 그러면 AB3에서 AB5가 될 때도 B가 2개 증가했으니까 여기서 7 증가하면 되잖아. 얼마? 24잖아. 분자량이. 그렇게 해도 되고 지금 우리가 구한 이 원자량을 이용해서 여기다 대입을 해도 되는 거죠. 점점 어려워지죠, 여러분. 자, 그래서 10과 24를 비교하면 2.4배니까 2.4배가 맞다라고 해서 답은 디귿이 되는 거거든요. 네. 몇 퍼센트 이해됐는지 채팅창에 보내주세요. 설명 들었을 때 몇 퍼센트 정도 이해되는지 보내주기 바랍니다. 잘 모르는 거 있으면 중간에 좋아요. 좋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3번입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고마워요. 네. 네, 그래도 여기 지금 어려운 부분이라 그러니까 일단 1차시, 2차시까지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10차시까지 하도록 하세요. 왜냐면 1, 2차시는 원래 어려운 부분이야. 이해 안 되는 게 당연한 거거든. 이해된다는 건 내가 좀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이해 안 되는 건 당연하다는 거지. 알겠어요? 당연한 겁니다. 이해 안 되는 게. 음, 이해된다는 거는 그건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예요. 지금 어려운 게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해보시고 영상 보시면서 복습을 계속 한번 꾸준히 해보세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수능 볼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보면서 하면 돼. 자, 이 문제 볼게요.
표는 원자량을 정하는 기준이에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원자량을 정한 기준은 뭐였냐면은 요 탄소의 원자량을 12라고 기준을 잡은 거거든요. 탄소의 원자량을 12라고 기준을 잡은 거야. 얘의 원자량을 12로 기준을 잡고 나머지들의 상대적인 원자량을 잡은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지금 1번 기준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준이야. 탄소 원자의 원자량을 12로 기준 잡았을 때 1몰을 탄소 12g의 개수로 잡았다라는 거죠. 그게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계였다는 거지. 자, 탄소를 원자량을 12로 잡으면 수소의 원자량은 1.007이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1.007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탄소를 12로 잡으면 수소의 원자량은 얼마가 된다고요? 1.007이 된다고. 이 얘기는 뭐냐면 탄소 1몰계의 질량은 12g이고 수소 1몰계의 질량은 1.007g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는 수소를 여기다 막 담았어. 수소를 막 담았어. 담았을 때 얘의 g이 1.007g이 됐어. 그때 이 개수를 봤더니 몇 개라는 거야? 6.02 곱하기 10의 23 제곱계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수소가. 그죠? 그런데 만약에 기준을 바꿔서 탄소가 아니라 수소를 기준으로 1로 잡는다. 기준 이렇게 안 잡고 수소를 기준 잡으면 만약에 수소를 그냥 1이라고 원자량을 얘를 기준으로 잡겠다. 이거거든. 자, 그럼 뭐가 바뀌는 거냐면 수소가 기준이 1이면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수소의 원자량이 1이 되는 거잖아. 1이 된다는 것은 수소 1몰의 질량이 1g이라는 거예요. 자, 1.007에 들어있는 개수가 1몰이었는데 1g에 들어있는 개수가 1몰의 개수로 줄어든다 그러면 1.007g일 때보다 1g에 들어있는 개수가 더 적겠지, 수소가. 개수가. 그럼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계가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지. 즉 1몰의 개수가 6.02 곱하기 10의 23 제곱계의 개수보다 더 작아지는 기준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1몰의 개수가 원래 정해놓은 기준보다 더 작아진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따라서 수소의 원자량이 얘의 원자량을 1로 잡았을 때 수소의 원자량이 1.007일 때와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는 거를 이제 물어볼 거예요. 자, 기억 보겠습니다. H2의 분자량. 자, 원자량이 합이 분자량인데 1.007일 때는 1.007 그런 게 두 개 있어. 이게 분자량인데 1로 바뀌면 분자량은 줄어들게 되잖아. 따라서 더 작아지는 값, 기억은 더 작아지는 값이 맞다. 니은 메테인 기체 1몰의 부피가 어떻게 되겠느냐? 자, 1몰의 개수가 줄었어요. 1몰의 개수가 감소했어요. 자, 부피는 곧 몰수라고 그랬잖아. 그럼 부피도 어떻게 될까? 감소하겠지. 자, 그다음에 밀도인데요. 밀도. 자, 밀도라고 하는 건 여러분 우리가 밀도는 어떻게 구하죠? 부피분의 질량이잖아. 그거 재밌어. 왜? 자, 1몰의 개수가 줄었어요. 자, 개수가 줄어들면 그 안에 들어있는 총 질량도 그거에 비례해서 같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개수가 줄어들면 그 안에 들어있는 총 질량도 개수가 준 만큼 줄어들었지. 그러니까 밀도는 그대로 일정한 거예요. 따라서 기억과 니은이 더 감소한 양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아, 4번 문제를 보면
세 가지 기체가 들어있다. 여기는 지금 AB2라는 기체가 들어있고, 여기는 A2B4라고 하는 분자가 들어있고, I는 A2B라는 분자가 들어있다 이거예요. 자, 온도 압력은 같고, 원자량은 A가 작다라고 했어요. B보다. 자, 문제에 나온 힌트는 무조건 다 이용한다 그랬죠? 자, 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보면 우선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첫 번째는 부피를 눈여겨봐야 돼요. 자, 부피가 주어지면 결국에 그건 뭘로 바꾸라고 그랬어, 선생님이? 몰수로 바꾸라 그랬죠? 자, 아까 공식 3개 써봅시다. 분자량은 몰수분의 질량이다. 두 번째, 부피는 곧 몰수다. 세 번째, 1g당 입자수는 분자량의 역수다. 그럼 3개. 자, 그중에서 이제 부피는 곧 몰수라고 했던 걸 눈여겨보시면, 그 다음 두 번째, m은 n분의 w, 이 공식을 이용할 건데요. 자, m은 n분의 w에서 여기서 w는 그럼 어떻게 되죠? n 곱하기 m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w가 뭔데요? 얘가 질량이잖아. 그람 질량. 자, 그람 질량은 몰수 곱하기 분자량 해주면은 그람 질량이 나온다라는 것도 알 수 있네. 자, 그러면 여기서 먼저 가나다에 들어있는 몰수를 부피의 비로 그냥 써도 되겠지. 몰수를. 그죠? 일단 가하고 나의 몰수는 여기가 2야. 그럼 여기도 1이 되잖아. 여기에 몰수의 비가 2대 1이라는 거야. 왜? 부피비가 2대 1이니까. 부피비가 2대 1이니까 결국에는 몰수비도 2대 1이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분자량의 비를 보면은 얘는 지금 AB2고 얘는 지금 A2B4네. 얘의 분자량을 1이라고 하면은 A2B4는 분자량이 얼마예요? 2가 되겠다. 그죠? 각각의 원자가 두 배씩 있는 게 나니까. 그죠? 그러면 몰수 곱하기 분자량 2 곱하기 1은 2. 몰수 곱하기 분자량 1 곱하기 2는 2. 똑같네? 이게 뭔데? 몰수 곱하기 분자량이 뭐예요? 질량이잖아, 질량. 아, 지금 여기 들어있는 녀석의 총 질량과 여기 들어있는 녀석의 총 질량은 같구나. 다시 해볼게요, 여러분. 자, 다시 합니다. 다시 한번 잘 보세요. 훅 지나가서 지금 잘 모르겠지? 여기 부피가 지금 2리터, 여기 부피가 1리터예요. 부피는 곧, 부피는 곧 몰수다. 그럼 여기 있는 몰수가 여기가 1몰이라고 하면은, 예를 드는 거야. 1몰이라고 하면 여기는 지금, 아니, 2몰이라고 하면은, 2리터를 2몰이라고 한번 해보자는 거야. 2리터를, 여기 기체가, 분자가 2몰 들어있다고 하면은, 나는 1몰 들어있는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분자량은 AB2하고 A2B4하고 분자량이 지금 분자 하나의 분자량이 2배 차이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분자량 여기를 1이라고 하면 얘는 2가 되겠지. 근데 1번 공식에 의해서 W는 질량, 그람 질량은 몰수 곱하기 분자량을 해주면 그 안에 들어있는 질량이 나오는데 지금 몰수 곱하기 분자량, 몰수 곱하기 분자량이 지금 어떻다? 같다. 그 얘기는 여기 들어있는 Xg과 여기 들어있는 Yg이 어떻다? 같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기억, Y분의 X는 틀린 거죠. Y분의 X는 1이 돼야 되는 거야. 둘의 질량은 같거든요. 부피가 지금 나 같은 경우는 부피가 절반인데 하나의 질량이 2배니까 총 그 안에 들어있는 총 분자수의 총 질량을 합치면 똑같겠지. 그 얘기야. 그죠? 네. 그다음 니은은 보면은
V라는 건 지금 여기 다에 있는 부피를 말하는 거거든. 이 부피는 2보다 크냐 작냐. 자, 이것도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뭐하고 비교하면 되냐면 여기 가랑 비교 한번 해보면 돼요. 왜? 가에 있는 부피는 지금 2리터고요. 다에 있는 부피는 지금 V리터거든요. 근데 가에 들어있는 기체는 A, B2라는 분자고 다에 들어있는 분자는 A2B라는 분자죠. 자, 그러면 원자량은 A가 더 작다고 했다는 이 힌트를 이용하면 분자량은 자, A2B 중에서 분자의 질량, 분자량은 누가 더 작을까요? A가 더 가벼운데 입자 3개로 되어 있으니 A를 많이 가지고 있는 A2B가 더 분자량이 작겠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AB2의 분자량이 좀 더 작고 A2B의 분자량이 작고 AB2의 분자량이 크다는 거지. 그 얘기는 똑같이 전체 총 질량은 Xg으로 전체 질량은 지금 둘이 같거든요. 들어있는 입자의 총 질량은 같다? 그러면 여기는 가에는 무거운 애가 이렇게 들어있잖아. 분자가. 다에는 좀 가벼운 애들이 들어있다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에 총 질량이 같다는 거 아니야. 그럼 개수는 누가 더 많이 들어있겠어? 개수는 다가 더 많이 들어있겠지. 개수가 다가 더 많이 들어있다? 입자수가 곧 부피라고 했어요. 개수가 다가 더 많이 들어있다? 그럼 V는 2리터보다도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여기가 2리터니까. 얘보다는 더 많이 들어있다는 거지. 왜? 2리터보다는 입자수가 더 많이 들어있으니까 부피는 2리터보다는 크다는 거지. 왜? 가벼운 애들로 구성되어 있어. 그런데 총 질량이 같아. 그러면 가벼운 애들로 구성된 다가 입자는 더 많겠지. 따라서 부피는 더 크겠죠. 됐어요? 따라서 얘는 맞다. 자, 디귿. 실린더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 전체 원자수. 자, 봅시다. R을 우리가 2몰이라고 가정을 하면 나를 몇 몰로 가정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1몰로 가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2몰이라는 분자인데 한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얘는 지금 3개로 구성되어 있고 나는 지금 A2B4니까 한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가 6개, 가는 원자가 3개인 거 아니야. 그럼 거기 들어있는 총 원자수는 분자수에다가 원자수 곱하고 분자수에다가 원자수 곱해주면 되겠죠? 같네. 얘는 같다.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네. 여러분 어렵지만 잘 따라오고 있으시죠? 네. 좋습니다. 선생님 물 한 모금 먹을게요. 여러분들 좀 잠깐 정리하면서 좀 물 한 모금 마시고 쉬고 있어요. 1분만 쉴게요. 1분. 자, 여기까지 하면서 뭐 질문이나 좀 어려운 부분, 잘 어디가 이해가 안 된다든지 뭐 그런 부분 있으면 채팅창에 남겨줘 보세요. 아니면 뭐 여기까지 할 만합니다. 뭐 그런 거라든지. 자, 지금 한 3분의 2 정도 지났는데 점점 문제가 좀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하실만 하실까요? 네, 따라갈 만합니다. 아니면은 너무 어려워요. 아니면은
저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뭐 이런 거 DM으로 한번 좀 보내주시면은 참고해서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20분 남았네요. 네, 이게 어려울 수 있고요. 네, 어렵죠. 이제 갑자기 어려워졌지, 여러분. 네, 그러면, 음, 이 뒷부분에서 쉬운 거 하나 하고, 여러분이 이거 막 우리가 다 풀 수는 없어, 어차피. 지금 할 수 있는 거 안에서 할 거고, 어, 한번 최대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죠? 네. 어렵지만 쭉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4번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8번 좀 할만하거든요. 8번 문제 볼게요. 이거는 다들 여러분들 고3 수능 또는 그다음에 모의고사, 고등학교 3학년들이 푸는 모의고사 수능 문제 이런 문제 비견되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차근차근 한번 해보자는 거니까 음,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려운 게 당연하다. 하지만 이렇게 접근하는구나. 접근 방식이 이렇구나라는 정도만 좀 이해하시고 한번 해보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할만합니다, 이거는. 이건 할만해. 자, 이건 뭐냐면 가하고 라를 구성하고 있는 애들이 원자의 질량의 비율을 그래프로 나타내 준 건데, 가하고 나는 AC 아니면 AC2라는 거예요. 요 가하고 나는 AC 아니면 AC2라는 거예요. 자, 50% 확률이에요, 여러분. 찍어도 되는 거야. 그지? 어, 얘가 AC2야. 얘가 AC2면은 얘가 AC라는 거예요. 모르겠으면 찍어. 음, 정답이고. 다와라. 다와라는 BC 아니면 BC2래. 얘도 지금 BC 아니면 BC2라는 거예요. 자, 요건 할만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 힌트가 보면 원자량은 C가 가장 크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가장 큰 핵심이지. C의 원자량이 가장 크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럼 이제 여기서 찾으면 되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IQ 테스트 문제 비슷한 거야,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분 동안 한번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요. 뭐가 A씨고 뭐가 AC2일까? 음, C의 원자량이 가장 크다 그랬어. 그러면 AC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이 AC로 구성되어 있는 것 중에서 AC로 구성되어 있으면 C가 크니까 C가 여기 있으면은 A가 여기 뭐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그죠? 자, 그다음에 BC도 보면은 C의 원자량이 가장 크다고 했으니까 어쨌든 BC도 어쨌든 B하고 C하고 하나씩 되어 있으니까 C의 비율이 더 커야 되겠지. 그쵸? 그리고 AC2라고 하는 거는 AC2라고 하는 것은 C가 원래 하나만 있을 때도 C가 더 큰데 C가 두 개가 되면은 그 안에서의 질량비는 C가 차지하는 질량비는 더 커지겠지. C2가 되면 원래보다 더 커지겠지. 하지만 이 처음에 있는 거에 두 배가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비율이기 때문에. 음. BC2 역시 어떤 식으로 될까? BC2 역시 C의 비율이 더 많아지겠지.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차이점 알겠나요? 자, 그러면 답이 나오죠. 네. 어떻게? 나가 바로 얘가 AC가 되는 거죠. C의 원자량이 더 크다고 했으니까 C의 비율이 더 많아야 되고. 그지? 그러면 가는요? C의 비율이 더 증가했어.
이게 AC2가 돼야 되겠지. A의 비율은 줄고 C의 비율이 더 커진 거니까. 할만하죠? 그렇다면 다는요, 얘가 BC가 돼야 되겠죠. 왜냐면 C가 더 크다고 했으니까. C가 더 무겁다 했으니까. BC가 될 것이고, 라는요, C의 비율이 더 늘었어. C2. 얘는 BC2가 되겠네. 따라서 가는 AC2, 나는 AC, 다는 BC, 라는 BC2가 되는 겁니다. 될까요? 자, 그러면 이제 보기를 보겠습니다. 기억. 다는 BC다. 다는 BC 맞다. 맞고요. 자, 원자량은 A하고 B를 비교할 건데, 이거는 일단은 요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답이 나올 수 있겠죠? 왜요? C의 질량은 똑같을 텐데, AC에서 보면은 C의 비율이 더 많고, BC를 보면은 C의 비율이 좀 더 작잖아. 그지? 따라서 A하고 B를 비교하면은 B가 좀 더 무거운 놈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A보다는 B가 무겁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다시 봐봐요. 나하고 다를 보면 나가 A씨고 다가 B씨거든요. 둘 다 C를 하나 가지고 있는 애들이잖아. 얘가 C고 얘가 C란 말이에요. 음. 그러면 이쪽이 A고 이쪽이 B인데 지금 B가 차지하는 질량이 A가 차지하는 질량보다 더 크잖아. 그러니까 B가 A보다 더 무거운 애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얘는 틀렸고요. 자, 디귿. 나하고 라에서 C 한 개와 결합한 A와 B의 개수의 비. 나는 지금 누구냐면은 A씨고 라는 지금 누구냐면은 BC2예요. 그러면 C 원자 한 개당 A는 지금 여기 몇 개예요? 한 개라고 할 수 있죠. C 한 개당 A 하나죠. 얘는요. C 한 개당 C 두 개당 B 하나니까 얘는 C 두 개당 B가 하나니까 C 한 개당 B는 몇 개라고 할 수 있죠? C가 하나라면 B는 0.5개라고 할 수 있네. 그럼 몇 대 몇이에요? C 하나당 결합하는 A와 B의 개수의 B는 2대 1이 되는 거죠. 그죠? 왜냐면 얘는 C 두 개당 B가 하나인 거고 얘는 C 하나당 A가 하나니까 C가 두 개면 A도 C 두 개니까 2대 1이 되는 거지. A하고 B의 개수의 B는 2대 1이 되는 거죠. 2대 1이다. 답은 기억 1번이 되는 거예요. 이건 좀 할만하지 않나요? 이건 좀 할만하죠? 네. 할만하다고 믿겠습니다. 자, 그다음 5, 6, 7번이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지금 4번을 해보니까 좀 어려웠기 때문에 6번, 7번은 조금 지금 설명하면 여러분 좀 무리가 있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들고요. 어, 뭐 5번 문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5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5번. 8번은 할만했죠? 네. 여러분 포기하면 안 돼요. 1, 2강은 좀 어려워요. 하지만 나머지는 좀 할만해. 알았어요? 나머지는 할만하니까 일단 1, 2강은 어렵더라도 끝까지 그냥 그 정도에서 들어주기 바랍니다. 자, 이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로 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A와 B로 이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문제 하는 거예요. 네. A와 B로 이루어진 분자 다에서 다 이제 질량을 1몰의 질량을 성분 원소의 질량으로 나타낸 거다. 각각의 원자량을 소문자 A, B로 나타낼 것이다. 그래 놓고 원자량이 지금 원자량이 A가 작다라는 거죠. 원자량이 A가 작다. 그러니까 A와 B로 이루어졌는데 가가 누구고 나가 누구고 다가 누구냐. 자, 가를 구성하는데 A는 2A인데 B는 B야. 그럼 A가 두 개고 B가 하나라는 거잖아. 그럼 가가 누구예요? 가는 그래서 A가 두 개고 B가 하나인 애예요. A to B. 할만하다, 그지? 할만합니다. 다는요? 2A 4B니까 A가 두 개, B가 네 개. 어때요? 4B니까. 할만합니까? A 분자식이 각각 그 안에 구성하고 있는 질량의 비가 2대 1, 2대 4니까 A 두 개 하나, B 하나, A 두 개, B 네 개 되는 거라고. 그럼 나는요? A 하나, B 두 개니까 얘는 A 하나, B 두 개, AB2가 되는 거지. 자, 여기까지 하면은 할만하겠죠. 네. 그 다음에 여러분 볼까요? 요 A2B하고 A2B4는 지금 분자량이 정확히 몇 배일까요? 두 배 차이 나겠지. 원자가 두 배씩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분자량도 두 배이겠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자량, 제3의 분자량을 한번 비교해 볼 건데, 분자량을 비교해 볼 건데, A2B의 분자량을 우리가 1이라고 하면은, A, 잠깐만. A2B4가 아니네. 잘못했다. 얘가 아니죠? sorry. 여기가 아니다. 그지? 얘네, 얘. AB2가 여기가 두 배다. 그지? A가 두 배, B가 두 배. 그죠? 다시. 요 사이에 A, B2가 있다고 하면은 A2, B4를 얘기했을 때 AB2의 분자량을 보면은 얘의 분자량을 만약에 우리가 1이라고 하면은 얘의 분자량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2가 되는 거잖아. 그지? 왜냐면 얘가 원자가 두 배 들어있으니까. 분자량이 1대 2가 되는 거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그러면 얘하고 얘는 어떻게 될까? A2B하고 AB2하고는 누가 더 분자량이 클까요? 여기서는 우리가 요 힌트. 원자량이 A가 작다 그랬어. 그럼 작은 A가 더 많이 들어있는 얘가 A2B가 더 작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따라서 분자량의 비는 이렇게 되는 거죠. A2B가 더 제일 분자량이 작지. AB2보다는. 왜냐면 A의 원자량이 B보다는 작다고 했으니까. 작은 애가 많이 들어있으니까 A2B가 AB2보다는 더 작은 거죠. 왜냐면 둘 다 똑같이 A, B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데 얘는 거기다가 A를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거고 얘는 거기다가 B를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A2B 왼쪽에 있는 애가 더 가볍겠죠? 네. 여기까지 되실까요? 문제 풀어볼게요. 자, 여기까지 된다고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어,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기억, 니은, 디귿. 자, 2분 드릴게요. 한번 해보세요. 진짜 힌트 다 준 거야. 네. 여기 1g에 들어있는 분자수는
분자량분의 1에 비례한다고 했죠. 그러면 다하고 나의 분자, 다는 지금 A2B고 나는 지금 AB2인데 분자량이 누가 더 크다? AB2가 더 커요. 그러면 분자량의 역수는 누가 커요? 다가 더 크겠지. 이런 식으로 풀어야 하는 거예요. 될까요? 다시 기억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아까부터 처음부터 계속 나왔단 말이죠. 1g에 들어있는 분자수. 1g에 들어있는 분자수는 분자량분의 1이다. 가벼운 녀석이 많이 들어있다. 근데 가하고 나를 비교하면은 요 A2B하고 AB2 중에서 누가 더 가볍다? 가가 더 가볍다고 했어요. 가벼우니까 개수는 더 많겠지. 왜냐면 가의 분자량분의 1대 나의 분자량분의 1이 바로 1g에 들어있는 분자수의 비가 되겠지. 근데 분자량은 가보다는 나가 크니까 그 역수는 왼쪽 가가 더 크겠지. 따라서 기억은 맞는 설명이다. 자, 1g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 수를 비교해 보게 되면 1g에 들어있는 다하고 나를 비교해 보게 되면요. 방금 얘기했지만 얘가 다잖아, 얘. A to B4. 얘가 다죠. 나는 누구예요, 여기? AB2. 얘가 누구예요? 얘가 나란 말이에요. 그러면 분자량은 다가 나의 2배잖아. 이해돼요? 어렵죠? 자, 어렵습니다. 1g당 원자수를 비교하래요. 누구랑 누구? 다와 나의 원자수를 비교하래요. 그러면 우리는 이 원자수 전에 1g당 분자수를 먼저 비교해 보자고요. 다는 누구냐면은 A2B4고 나는 AB2예요. 그러면 분자수는 우리가 뭐에 비례한다? 분자량의 역수라고 그랬어. 그럼 얘의 분자량은 얘의 정확히 2배니까 얘의 분자량은 얘의 분자량의 2배니까 요거의 역수의 비니까 분자수의 비는 2분의 1 대 1이란 말이에요. 분자수의 비는. 그런데 전체 원자수의 비는 얘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 6개죠. 얘를 구성하는 원자 3개죠. 어때? 그러면 1 대 1이 된다고요. 같아진다고. 1g당 분자수는 2배지만 한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수가 2배가 되기 때문에 전체 원자수의 비는 다하고 나하고 같아지게 되는 거야. 니은 틀리게 된다. 자, 같은 방식으로 디귿도 하게 되면 맞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자, 지금 계속 여기서 이용한 건 바로 뭐냐면 1g당 원자수. 우리가 1g당 분자수는 분자량분의 1로 구해라.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응용해서 1g당 원자수를 구해라. 그러면은 분자량분의 1에다가 그 한 분자 속에 있는 원자수를 곱해주면 된다. 다 이거 이용한 거죠. 자, 어쨌든 어려운데 어려웠을 거예요. 늦은 시간이고 여러분들 이제 시험 보고 온 친구들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힘들 텐데 영상이 남아 있으니까 복습 한번 해보시고 지금 풀었던 문제만이라도 우리 같이 했던 이 문제만이라도 알고 간다면 정말 대단하게 한 단계 성장하는 그런 시간이 될 테니까 어려운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영상을 보면서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한번 따라와 보세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오늘 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까지 준비해서 우리도 다음 시간까지는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그다음부터는 할 만하니까. 네. 여기까지 재밌게 한번 잘 따라가 봅시다. 아시겠죠? 네. 수고 많으셨고요. 개인 카톡이나 DM으로 소감 좀 선생님한테 오늘 어땠는지 보내주시면 참고해서 다음 진행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게 좋았고 이런 부분은 좀 보완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은 원하는 거 이런 거 원해요. 난이도가 조금 높아요. 낮아요. 할 만해요. 뭐 이런 거 좀 복합적으로 해서 써주시면은 제가 참고하도록 할게요.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수고했습니다.